안녕하십니까. 나를 위한 매일 수업 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는 아직 낯선 단어일 서해선이란 철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서해선 삽교역 그리고 충청남도청이 들어선 내포신도시 일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최근 서해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서해선은 말대로 서해안을 따라 달리는 철도인데요. 경기도 서북부의 고양시부터 충청남도 서북부의 홍성군까지 이어집니다. 보시는 이 검은 라인이 경부선과 KTX죠. 이 서해선은 대략 이런 라인을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서부, 평택시의 서부, 당진의 동부, 예산군의 서부, 그리고 홍성까지 옵니다. 각각 역들이 들어설 예정이고, 이 역들이 들어설 예정 지역 주변 지역은 이미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마어마하게 오른 상태입니다. 저는 이 중에 예산군과 요 옆에 자리한 내포신도시 주변을 살펴보려 합니다. 여기에 삽교역이 있어요. 이 서해선은 그동안 철도교통에서 소외된 서해안 지역들을 남북으로 이어줌으로써 새로운 공간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권에서 살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 그러니까 정치인, 고위 행정가들, 그리고 언론인들은 보면 계속 GTS 얘기만 하죠. 본인들이 서울 경기권에 살고 있으니까 그거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국가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미 수많은 교통수단들이 존재하는 라인에 또 하나의 철도를 얹을 뿐인 GTX보다 이 철도가 없던 지역에 놓는 서해선의 파급 효과가 훨씬 크고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릴 충청남도의 서해선 예정역 주변들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그동안 장항선으로만 한국 내의 다른 지역과 연결이 되어 있었죠. 장항선이라고 하면 여기 천안시에서 시작해서 아산을 거쳐서 예산을 지나 홍성을 거쳐서 보령을 거쳐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서천 장안까지 가는 라인이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조선 경남철도 주식회사에 의해서 충남선이란 이름으로 건설되었습니다. 1922년에 천안역과 온양오천역이 개통됐고 1931년에 남포역, 그러니까 요 보령 주변이죠. 여기부터 판교는 경기도 판교가 아니라 서천군 판교입니다. 그래서 1931년에 판교까지 개통됨으로써 전 구간이 개통이 됐죠. 그리고 1955년에는 종점인 장항, 이 이름을 따서 장항선으로 개칭되었고, 그때부터 충청남도 시민들의 일종의 아이덴티티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장항선은 일제 때 사설, 그러니까 민간철도였습니다. 민자철도라고 요즘 많이 하죠. 민자철도다 보니까 노선이 선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없는 돈으로 지어야 되다 보니까 최대한 터널도 뚫고 싶지 않고 다리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평평하고서 찾아가다 보니까 구불구불해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열차들, 경부선이나 중앙선에 비해서는 주변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장항선 복선 전철화 사업이 끝났고, 현재 이 천안 신창 구간이 수도권 전철 1호선이 편입이 되면서 충남 서북부 지역은 철도 교통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해선 라인 중에 충청남도 서북부에 설치되는 역은 당진시의 합덕역, 예산군의 삽교역, 그리고 홍성군의 홍성역입니다. 이 세 역 가운데 저는 특히 삽교역에 주목을 합니다. 삽교역의 위에 있는 합덕역은 주변에 물론 합덕 읍내가 있긴 하지만 그 외에는 큰 시가지가 없습니다. 약간 고립된 느낌이라 아마 주변에 자리 잡으시게 되면 장을 보거나 다른 볼일을 보러 가실 때 약간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한편 삽교역의 남쪽에 있는 홍성역 주변은 이미 홍성읍이 홍성군의 중심지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 집을 새로 지으실 만한 여지가 없을 겁니다. 이 두 개, 합덕역과 홍성역에 비해서 중간의 삽교역은 바로 근처에는 삽교 읍내, 삽다리라 부르죠. 삽교 읍내 이외에는 특별한 시가지가 없지만 이 삽교 읍내보다 조금 더 멀리 눈길을 주면 왼쪽에는 충청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
오른쪽에는 예산군이 있는 예산읍내, 그리고 좀 더 아래로 내려가면 홍성역이 있는 홍성읍내, 그리고 여기가 옛날 장항선 삽교읍내인 거죠. 이렇게 많은 거점들이 있습니다. 삽교역은 대충 이 지역에 예정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열차가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변으로 수많은 큰 도시들이 있는 거예요. 한편 이렇게 큰 읍내 이외에도 예전에 장항선역이 있다가 현재는 폐역이 된 화양리, 그리고 충청 남도청이 들어온 홍부급, 홍성의 북쪽에 있어서 홍부급이라고 하는데요. 홍부급의 옛날 읍내, 이런 작은 중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동쪽에 삽교읍내, 예산군청 주변에 신도시들이 있는데, 특히 이 군청 주변은 최근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자가용으로 오면 20분에서 30분 사이면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KTX 열차 및 그에 준하는 특급 열차가 다니는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역 주변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기 집을 약간 떨어진 데 두고 자가용으로 역까지 와서 차를 세우고 KTX를 타고 서울이나 다른 지역으로 가서 출퇴근을 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또는 병원을 다닐 때도 이 라인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들리는 바로는 이미 삽교역 주변의 부동산 가격도 꽤 올랐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우선 예산군청이 있는 예산읍내입니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문화주택들이 잘 정비되어 있죠. 예산은 중심이 두 개인데, 말하자면 신도시 쪽은 예산역 근처고 구도심 쪽은 향교가 있는 이 일대입니다. 근데 구도심이라고는 하지만 이 문화주택 단지에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마을이 조용하고 잘 정비된 느낌이어서 특별히 집을 짓지 않더라도 어딘가 입주하시면 살기 좋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 읍내를 걷다 보니까 이렇게 잘 지은 1945년에 지은 기와집도 있고 이런 게 버려져 있던데요.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주차장 뒤에 써가지고 약간 잊혀진 상태긴 합니다만 구입해서 딱 카피하면 좋겠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45년, 6년, 7년쯤에 만들어진 한일 절충식 기와집이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런 집들은 예전의 기와집, 그러니까 전통 조선 후기식 기와집보다 좀 폭이 넓어요. 그리고 채광이 잘 돼서 이런저런 상업활동을 하기 좋습니다. 재밌었던 게 예산은 유명한 얘기인데 본정통이란 말이 있어요. 지금 예산 구도심의 중심지를 본정통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일본어로 하면 혼맛지라는 뜻입니다. 서울 명동 같은 데가 본정통이었죠. 식민지 때에는 일본인들이 살던 거점 지역을 대부분 본정통이라 불렀습니다. 전국에 있었는데 그 지명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근데 예산은 아직 남아있어요. 그만큼 예산이란 곳이 역사적으로 깊은 곳이면서 동시에 근대의 물결이 크게 들어온 곳이라 이게 차곡차곡 쌓여있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예산을 떠나서 좀 더 서쪽으로 서해선 삽교역 쪽으로 오시면은 장항선 삽교읍내가 나옵니다. 제가 답사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삽교 서해전철역 부동산 땅. 그러니까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시지만 이 충청남도는 현재 두 가지 커다란 호재가 있습니다. 부동산적으로 봤을 때 두 가지 커다란 소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충청남도청이 대전에서부터 홍성으로 옮겨와서 내포신도시가 만들어진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서해선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 경기권에 사시는 분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지금 따끈따끈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 삽교역, 서해선 삽교역이 만들어질 예정지는 현재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은 이 등 쪽으로 서울 방향이고 남쪽으로 홍성역 방향이죠. 그리고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 신설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역 자체는, 이 역 주변은 크게 도심이 없습니다. 읍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서 남쪽으로 홍성읍내, 왼쪽으로는 삽교읍내와 예산군, 오른쪽으로 내포신도시, 이렇게 교통의 요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아직 건물이 없죠. 다른 서해선 역들은 이미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비교적 늦게 확정이 됐어요. 여기 역을 짓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건물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른 서해선 역보다 최근에 건설이 결정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진 오른쪽으로 보면 아파트들이 있는데 저게 내포신도시입니다. 저 내포신도시도 처음에 충청남도가 기대했던 만큼 아직 규모가 커지질 않고 있어서
개발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땅이 넓죠. 중간중간 빈 땅이 많죠. 제가 답사를 한 결과로는 아직 전원주택을 지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차로 가셔서, 요즘에 새우젓철이지 않습니까? 강경이나 광천 가실 때, 광천이 홍성 쪽이라 가시는 중간에 한번 차로 서해선 삽교역 그리고 주변 농촌 지역을 살펴보실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삽교역 주변의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들에 거점을 두고 서울 경기권으로 출퇴근 또는 병원을 다니시는 것도 고려하실 만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 아까 서해선 교각 사이로 조그맣게 구름처럼 끼어있던 하얀 건물들이 아파트들이었죠. 조금 더 서쪽으로 향해서 예전 홍부급, 그러니까 홍성의 중심지인 홍성읍의 북쪽에 있는 홍부급의 구도심에서 바라본 내포신도시, 이런 모습입니다. 지도상으로 이렇게 부채꼴로 생겼어요. 여기가 빼곡하게 동그랗게 아파트가 들어찬다는 전제하에서 시가지화가 진행되어서 제가 사진을 찍은 이곳 홍부급까지 도시화가 될 것이라고 많이들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 찍은 이 위치, 시골처럼 보이지만 땅값들은 상당히 오른 상태입니다. 근데 그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서 사실 부동산 하락도 있는 것 같고요. 전국적인 부동산 하락 장세에서 이 지역도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쯤 한번 이 내포신도시와 서해선 삽교역 주변을 답사하시면서 거주할 만한 곳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답사하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장항선 예산역과 삽교역을 지나서 홍성으로 가기 전에 있었던 화양역이라는 곳입니다. 화양역도 약간 거주지가 형성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집을 구입하실 만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화양역은 한동안 영업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중단을 하게 된 이유가 이 태양이라는 이름의 업체가 철도 관련 산업을 하는 중에는 열차가 운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 업체가 영업을 중단하면서 역 자체를 운행을 안 하게 되었고, 그래서 마을이 쇠락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을이 쇠락은 하고 있지만 답사를 한 결과로는 아직 마을 구조가 잘 남아있고 주변에 큰 읍내들이 있어서 충분히 삶을 꾸릴만 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서해선 삽교읍 주변을 가실 때에는 내포신도시, 홍성읍, 삽교읍, 예산읍 이외에 이런 화양이나 홍북 같은 조금 더 작은 거점들도 한번 관심을 갖고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